누구나 찾는 사랑받는 교재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챙겨가야 할 거고요. 이 현재 중학 국어 교재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틀리면 설명을 해보고 계속 틀리면 그 오답 정리를 하듯이 국어도 2028 대입 개편안으로 더 중요해진 국어. 이렇게 챙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12월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엄마는 방학에 챙길 과목, 특별히 봐야 할 교재들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겨울방학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도 있고 잘하던 과목에 날개를 달 수도 있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신경을 써야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국어, 수능 1교시로 수능일 멘탈을 좌우하고 2028 대입 개편안을 살펴보면 더욱더 중요해진 국어 이야기예요. 지금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할 국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떠들어 보겠습니다. 국어 중요성 제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고등 가서 갑자기 올리기도 어려운 과목이라 이번 수능에서도 불국어가 많은 친구들을 울게 만들었죠. 올 수능국어 치른 이야기는 뒤에 다시 얘기하고 우선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건요. 현 중2 이후부터 치르는 2028 대입 개편안을 살펴보시면 국어가 그냥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 안 되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충 안일하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르지만 수학이 공통수학으로 난도가 낮아졌죠. 그것에 비해서 국어는 선택 과목도 포함해서 양이 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통합과학, 통합사회 모두 다 하게 되면서 국어 과목의 그 지문 분석 능력이 모든 과목에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되는 이런 시기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떤 과목을 잘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과머리 학생들에게 사회 과목까지 모두 의무가 되면서 그 어떤 시기보다 어휘력과 지문 해석 능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를 가르는 핵심 능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은 다 이과머리들이라 그런지 사회 과목을 무척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보는 과목이 늘면서 이런 친구들에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로 국어 잘해야 다른 과목도 잘하고 결국 대학도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학도 영어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를 어떻게 따로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원 하나 또 늘리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저라면요. 국어는 이제 고등에 잠시 학원 도움을 조금 받더라도 초등, 중등에는 믿음이 가는 확실한 교재를 꾸준하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2-3개를 의무적으로 모두 해가면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실력을 쌓는 거죠. 그 중에서도 누구나 찾는 사랑받는 교재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챙겨가야 할 거고요. 동화 빠작이 현재 중학 국어 교재 1위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 이맘때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문학, 비문학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홍보 많이 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요즘 엄마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좋은 거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의 제재를 엄선했고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추가해서 좀 더 학습 효과가 배가 되도록 했다고 해요. 비문학 교재부터 살펴볼게요. 빠작 중학 국어 비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는 0에서 3권까지 총 4권이고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40개의 지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만 꾸준히 해가도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되면서 똑똑해지는 거죠. 특히 교과 학습과 연관된 유익한 지문, 최신 이슈를 담은 흥미로운 지문을 담아서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문 분석 부분은 그 빠작의 강점입니다.
사실 아이들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속독하는 아이들은 내용을 놓칠 수 있고 꼼꼼히 읽는 아이들은 또 전체의 맥락을 놓치기도 해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내는 아이들에게는 각 단락 주제별 내용을 정리해보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글에서 찾아야 할 부분을 정리하게 해서 그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수능뿐 아니라 독해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좋은 점은 독해력과 어휘력을 함께 키우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문과 연계해서 어휘 어법을 익히는 거예요. 어휘도 어법도 지문에서 배워갈 때 제대로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보세요. 지구에서 보는 달은 왜 항상 똑같을까? 이렇게 지문이 있고 옆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의 질이 참 좋습니다. 그냥 단순한 걸 묻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추론해서 풀도록 선지 하나하나에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윗글에 비추어 볼 때, 윗글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고등 국어도 이렇게 추론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제 지문 분석하는 문제들, 배경 지식을 쌓는 또 다른 지문과 사진, 마지막은 어휘 어법으로 마무리하고요. 정말 알찬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학교재, 빠작, 중학, 국어, 문학, 독해. 문학은 사실 책을 다 읽어보면 좋죠. 그런데 할 게 너무 많은 중학교 때 그 중요한 작품들 골고루 다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된 교재로 꾸준히 정성스럽게 챙겨가야 하는 거고요. 문학 교재는 1에서 3권, 총 3권입니다. 구성을 보면 개념 잡기, 작품 미리 보기, 작품 살펴보기, 그리고 확장하기 순서로 공부합니다. 우선 소설, 시, 수필, 극, 갈래별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갈래별 기본 개념을 미리 숙지를 해두면 앞으로 작품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 작품 들어갈 때마다 각 구성의 단계별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줄거리를 담고 있어요. 전문 읽기에 이제 부담감이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장면을 출제 이유와 함께 담고 있어서 작품의 핵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작품은 중고등 교과서, 수록 작품,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작품 등 그러니까 필수 문학 작품을 엄선해서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수능형 문제로 그 수능 출제 유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작품 독해와 깊이 읽기, 사고력 키우기로 확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수능 국어에서 킬러 문항은 늘 비문학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은 문학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희에도 처음에 이제 시험지 쓱 훑어보면서 연계 지문이 많이 나왔네, 아주 쉽겠구나 하면서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당연한 거고 문학도 그냥 쓱 책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능 문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비문학이 어렵다, 이런 생각 버리고 문학도 꾸준히 풀어보면서 실력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 빠자곤 플러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빠자곤 플러스는 빠작, 중학, 국어,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에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데요. 전 지문에 이제 QR을 수록해서 독해력을 올리는데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배경 지식 영상과 어휘 퀴즈, 학습 이력 누적 관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문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엄마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뭐 관련된 책이 늘 집에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혹 있더라도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배경 지식 영상이 매번 제공되니까 영상 매체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작은 어휘 문제도 함께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뭐 그걸로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 어휘 문제를 10문제씩 더 풀어볼 수 있더라고요. 어휘도 또 확실하게 챙겨가게 될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공유하기로 학습한 채점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뭐 중학교 정도면 스스로 풀어야 하지만 그래도 뭐 엄마 확인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자 공부하거나 엄마표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뭐 일일이 체크하고 따로 알아보기 힘든 것들 이 빠자곤 플러스로 채워보세요. 제가 이제 좋은 교재, 마음에 드는 교재 위주로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공부법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국어까지 학원을 다 보내면 아이들 몸도 피곤해지고 정작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더 적어집니다. 국어는 지문을 읽고 분석하며 고민해보는 시간이 충분해야 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그 스킬이라고 그 정리된 학습지 받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초, 중등에는 스스로 공부법을 익혀 나가야 고등 때 이제 실력을 발휘해요. 이럴 때 좋은 교재가 꼭 필요한 거고요. 주에 문학, 비문학, 지문 한두 개를 꾸준히 풀어가세요. 단순히 지문 읽고 뭐 답만 맞추면 소용없고, 그러니까 수학이 틀리면 설명을 해보고 계속 틀리면 그 오답 정리를 하듯이 국어도 틀리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풀어가셔야 합니다. 해설도 꼼꼼히 읽고 다른 선지는 왜 답이 아닌지까지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수학 풀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계속 풀어가시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실력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또 사회, 뭐 과학까지도 다 영향을 줄 거고요. 동아 빠작 교재는 국어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작은 그 중학 국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이 출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부터 어휘까지 다른 영역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시리즈 전체를 보시면 구멍도 없이 잘 채워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기를 달리하면서 꾸준히 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혹시 다른 교재를 하고 계셔도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독해 문제집에서 비문학, 문학은 가장 기본이고 아이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뭐 어휘, 한자 어휘, 고전문학, 문법 등도 둘러보세요. 학원을 안 가고 교재로 할 때는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2-3 시리즈 하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학원비 생각하면 교재비는 아주 저렴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동안 책 읽기 위주로 보낸 6학년, 그러니까 예비 중등이라면 더욱 비문학 독해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학 독해를 통해서 중등 눈높이의 문학 작품으로 상향 조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등에 없는 과목 문법을 첫 문법으로 접해주시면 좋고, 어휘가 부족한 경우는 학기 중에 이제 어휘를 같이 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너무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져서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 댁 아이들은 국어로 고생하는 친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과목 성적을 끌어올려줄 국어. 평소에 수학 영어 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만 이번 방학에 꼭 제대로 늦지 않게 시작해 보셔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뭐 조금 빠른 아이들은 초등 5, 6학년에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중등 입학을 앞둔 초6부터는 꼭 챙겨주세요. 뭐 자유학년제 기간인 중1이라면 더욱더요. 중등 국어 교재 1위인 동아 빠작으로 열심히 챙겨가 보자고요. 동아 빠작,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국어 실력 다지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